자연 속에서는 제비 새끼를 어미가 어릴 때는 먹이를 입에 물려주고 입에 넣어주고 조금 크면 어미 입에 있는 먹이를 제비 새끼가 뺏어 먹도록 해요. 새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물고만 있어요. 그럼 새끼들이 그걸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어미 가까이 오는 놈한테 먼저 주거든요. 그걸 먹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바로 뭐다?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날개 근육을 키워주는 거라고.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날아가는 거라고. 근데 제비 새끼가 둥지에서 날아가면 그 제비 새끼가 걱정이 돼서 어미 제비가 따라다니는 법도 없고 또 새끼 제비가 힘들어서 어미 제비를 따라다니는 법도 없어요. 제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생물이 그래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가슴 아프지만은 기다리는 그게 사랑이라고요. 어릴 때는 조건 없이 보살펴주는 게 사랑이고 자라면서는 집착을 떼주는 게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대한민국 청년들,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인구 중 57.5%, 무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청년 2명 중 1명이 결혼, 독립, 출산 등을 포기하고 따뜻한 부모의 주머니 속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책임지며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는 죽는 날까지 근심을 놓을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식 걱정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분들을 위해 스님의 말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진정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여기 한 엄마가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뜻한 바가 있어 타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스님에게 고민을 말하니까 스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잘 들어보니 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돈 들여서 학원까지 다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군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줄 게 없냐는 말인데 엄마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데 도움이 되려고 자꾸 애를 쓰면 본인만 괴롭고 아이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엄마는 돕는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라며 스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여성 질문자의 아들도 대학 졸업 후 학원을 다니는 걸 보니 아직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다 큰 아들이 아직도 부모를 걱정시키는구나.
엄마가 마음고생이 참 많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첫 대답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스님이 보기에 진정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내 눈에 차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며 그 집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한 엄마의 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 방해만 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일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하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몸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보면 저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쉽게 생각이 돼도 막상 눈앞에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물론 엄마가 볼 때는 아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홀로 공부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의욕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도 스스로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과 의지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기를 사랑에는 안타까워하고 돌봐주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갈수록 진정 부모가 가져야 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냉정한 사랑입니다. 어릴 때는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가 되면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인이 되면 정을 딱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을 끊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냉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애완용 동물을 키우듯이 자신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이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간섭도 하지 말고 또한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냉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인간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는데요. 속으로는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밖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사랑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질문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겪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한 인간이 성장하듯이 나의 자녀도 그러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그 기회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의 쇠사슬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사육사가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몸집이 작은 아기 코끼리는 발을 움직일 때마다 무거운 쇠사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 습관은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쇠사슬 따위는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는 따뜻하게 돌봐주고 사춘기 때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정을 끊어주는 것이야말로 내 자녀의 마음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가 스스로 부모와 정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러한 이유로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도움을 줄 것이 없으니 그냥 두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자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대할 때면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부모인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또는 부모인 내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은 우주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모로서 그 가능성을 그냥 지켜만 봐주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아기 코끼리의 쇠사슬은 사육사가 끊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에 묶여있는 쇠사슬은 부모인 내가 끊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각의 동물이었습니다.